안녕하십니까.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촬영 장소가 대충농장인 관계로 수학철 한 달 동안은 짧은 영상으로 대신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나마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었는데요. 정부는 왜 이 날을 소방의 날로 정했을까요? 그리고 화재 사고는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데요. 조선시대에는 화재를 어떻게 예방하고 진압했을까요? 고품격 역사 교양 채널 실록한담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소방의 날을 왜 11월 9일로 정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광해군 때는 순찰 중이던 소방관이 경계 근무 중인 군관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소방관의 지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600년 전 서울에 소방도로가 있었다면 믿어지세요? 그때도 소방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바람에 소방관들의 출동이 지연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한 달여 만에 방송을 재개하는 실록한담이 소방제도의 변천과 크고 작은 화재 사고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몸풀기!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11월 9일 소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인데요. 정부는 왜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11월부터 대기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차지면서 화기 사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아울러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계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1948년 11월 1일부터 매년 이날을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해서 유공자 표창을 하는 등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날을 소방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럼 왜 이날을 소방의 날로 정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화재 신고 전화번호가 119에서 그랬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더 할까요? 그럼 화재 신고 전화는 왜 119였을까요? 오늘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궁금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지정에는 참 단순하지만 불을 잘 사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불은 오늘의 인류를 있게 한 신의 선물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한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위험한 재난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방의 필요성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고 인류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는 만큼 조선왕조 실록의 범위 내에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일자로 지방직이던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전환이 아니라 환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소방관이 국가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청을 1426년 설치된 금화도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소방관 한 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태조 원년인 1392년 병조 산하에 있었던 무비사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이 소방, 중요한 문서의 수발, 순찰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비사가 최초의 소방청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소방청의 전신인 금화도감이 설치된 것은 1426년에 있었던
한성부 대화재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화재 사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화재 전담 기구인 금화도감이 설치되고 각급 제도와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 5년에는 화재 발생 시 금화도감 각 부서의 업무 분장과 대응 매뉴얼을 정한 금화조건이 제정된 것을 비롯해서 통금 시간에도 소방관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발행하는 등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금화도감은 시대에 따라서 기관명이 바뀌고 부활과 폐지를 거듭하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지되었습니다. 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고종 때인 1985년입니다. 신설된 경무청 총무국이 수재, 화재, 소방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부터입니다. 금화도감이라고 하는 기관명에서 보신 것처럼 이전에는 소방 업무를 금화라 했는데 이때부터 화재 예방과 진화를 소방이라고 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변천사는 여기서 줄이고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크고 작은 화재 사건과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한성부 대화재 사건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성군 중에 성군이라는 세종께서 당황해하거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장면이 몇 군데 없는데요. 이 화재 사고 때 가장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은 1426년 2월 15일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인순부의 종인 장용호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때마침 서북풍이 강하게 불어 삽시간에 불길이 서북 쪽으로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경시서의 행랑 106칸, 남부, 중부, 북부의 민가 2180호가 전소되고 남자 9명, 여자 2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신원이 확인된 경우이고 완전히 소사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서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파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군사훈련과 사냥을 겸한 강무참관차 강원도 횡성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보고를 받은 세종이 무척 짜증을 내십니다. 거파! 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경들이 가자고 우겼고 어제도 또 내가 궁으로 가자고 했는데 경들이 또 말렸잖아. 참 세종답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또 한 번 문기적거리십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 출발합시다. 결국 화재 발생 4일 만에 도착한 세종이 수습책을 지시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시면서 상당 부분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시는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 대책입니다. 피해자를 어린이와 어른으로 구분하고 어린아이에게 굶지 않도록 식량을 우선 지급하라. 재경부대 군장병은 즉시 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데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시죠? 금화도감 설치를 지시한 것은 화재 발생 11일 만인 2월 16일이었습니다. 한성부 대화재 사건은 워낙 큰 화재여서 다른 것은 시시할 것 같아 줄이고 화재를 줄이기 위한 조정의 노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진실로 새로운 것은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600년 전에도 소방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1407년 4월입니다. 한성부의 건의사항인데요. 주택가 도로에 개인이 울타리를 치거나 집을 지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어서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정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으로 치면 소방도로 개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갑질과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가 큰 문제였습니다. 소방도로 예정지 한가운데에 당시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이숙번의 집이 있었던 겁니다. 한성부 도로가 직원들이 이숙번의 집을 피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 문제는 20년이 지난 뒤에야 밝혀졌는데요. 세종 때인 1428년 4월이었습니다. 이번엔 한식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방 얘기하다 말고 웬 한식 얘기인가 싶으시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옛날이나 요즘이나 한식날 산불 화재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식은 동짓날로부터 105일이 되는 날로 해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대략 4월 초순쯤입니다. 설,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날은 조상묘를 성묘하고 겨우내 무너진 묘소를 돌보는 중요한 날입니다. 요즘도 각 지자체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를 산불 방지 기간으로 정해서 입산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한식을 전후해서 산불이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은 불 사용을 금하고 참 음식을 먹는다 하여 금연일, 숙식일 또는 냉절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제가 아는 채를 좀 하면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한 듯합니다. 세종실록 1431년 4월입니다. 임금께서 한식날부터 3일간은 아침을 일찍 지어 먹고 낮 시간에는 아예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식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신료들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신료들은 산불은 대부분 실수인데 법으로 정한다고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량한 백성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으니 금화도감이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요즘도 방화는 물론이고 실화의 경우도 과실 정도나 피해 규모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는 중범죄였습니다. 세종실록 1417년 11월입니다. 호조가 화재 사고 처벌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실화, 방화 구분 없이 자기 집을 태운 자는 곤장 40대, 남의 집을 태운 자는 50대, 능 경내에서 불을 내면 곤장 80대에 강제노동 2년, 종묘나 궁궐을 태운 자는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제도 개선과 함께 처벌 규정이 재개정되었지만 더 이상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426년 금화도감이 설치된 이후 초기에는 제도 미비로 인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장년층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40년 전까지만 해도 밤 12시부터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통행 금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행 금지 시간이라고 불이 안 나겠습니까? 불은 활활 타는데 소방관들이 통금에 걸려서 출동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른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죠. 조선시대에는 대사원이 통금 위반으로 파직을 당할 만큼 처벌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금화도감의 건의로 소방관에게 야간 통행증이 발급되었지요. 금화도감 출범 3년 만인 1429년에는 책임자가 업무 태만으로 처벌받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화재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해서 금화도감이 설치되었지만은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자 임금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책임자급을 모조리 잡아다가 공문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광해군 때인 1919년 12월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전내관이 화기 사용이 늘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이 되면 소방관을 대동하고 금화 순찰을 돌도록 한 겁니다. 전날 저녁은 날씨가 몹시 춥고 바람까지 거세서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고 판단한 내관이 소방관에게 순찰을 지시했습니다. 소방관이 순찰 중 동소위, 그러니까 동쪽 경비초소에 이르렀을 쯤에 초소장이 불을 피운 것을 발견하고 즉시 끌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초소장 이유서가 감히 너 따위 별감나무랭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면서 잡아가두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폭행까지 한 겁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이 당장 자르라고 물론 지시했지요. 요즘도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못된 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다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석연료로 불을 피워 난방이나 취사를 하는 대신 요즘은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이나 방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화재의 원인이나 유형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화재 사고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딩은 높아지고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늘어나면서 재난의 대형화와 다양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듣던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